이어서 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4부터 이제 176페이지에 이어서 보육의 대상, 보육의 유형, 또 이제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또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보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과거에 육아는 본질적으로 어머니에 의한 가정 양육이었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을 통한 이제 비공식적 육아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양육 모형은 서비스 경제의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유입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반 위에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나 이민 증가와 같은 인구 문제, 또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과 같은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니어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취약전 아동에게 이제 1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4달러 가량의 사회적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보고서를 보고했나 봐요. 이런 사회적 환원 효과가 이제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지적 자극을 주면 아동의 지능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또 유급생이나 특수학급을 운영할 필요가 적어져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흡연 가능성이 감소하고 이들이 자라서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덜어주면 보호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정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에 투자한다는 것이 높은 수익으로 사회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는 대상, 보육의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2018년 12월에 290만 5,409명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습니다. 이 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육 대상 입소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28조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성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 6호, 12호, 15호, 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5호, 14호, 16호의 순직 자녀, 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그 밖에 소득 수준 및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보육 대상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 드렸습니다. 보육의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보육의 유형은 이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또 4번의 어린이집을 경험을 했는데, 교사 생활을 이제 법인 어린이집에서 시작을 해서
삼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직장 어린이집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우수 삼성 어린이집인 서울에 있는 쌍문삼성 응답하라, 응팔인가요? 거기에 유명해진 동네가 쌍문동이죠. 제가 서울에서 쌍문삼성 어린이집 주임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곳의 대기자가 아까 말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뭐 이런 아이들을 이건희 회장이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삼성복지재단을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차상위층의 자녀에 대한 뭔가 혜택을 주고자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쌍문 삼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 어린이집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제 워낙 이제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곳이지만, 이제 삼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문턱을 낮춰서 여러 가지 이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 자녀 이렇게 뭔가 굉장히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삼성이 운영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고퀄리티의 가정의 아이들도 되게 많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대기자가 3,000명이 넘었던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법인, 민간, 그리고 원장으로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2번을 했어요. 경찰청 어린이집, 여러분 선배들도 이제 강주지방경찰청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또 언젠가 또 취업을 하시겠죠. 직장 어린이집도 그 사업체에 따라서 혜택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월급 체계도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로서 2곳의 어린이집과 원장으로서 2곳의 어린이집을 경험을 했습니다. 보육의 유형에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가 절차 없이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의 자녀를 정원의 50% 이상 보육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합니다. 부모들은 저렴한 보육비,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공보육에 기반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로 가능한 것은 아니죠. 보육 서비스의 재정에서 공공재정의 몫을 증가시키는 것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개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은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하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이런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요. 또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에 39,171개소 중 1,306
13,651개소로 어린이집의 3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좀 중구난방이기도 해요. 되게 정말 뚝심 있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잘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영리 추구를 해서 되게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쓰시는 곳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사회로 나갈 때 민간 어린이집에 가서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도 있을 거예요. 민간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지도라든지 규제,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민간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운영했던 한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서 이제 위탁을 맡고 저한테 이제 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주시긴 했지만 이제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자격증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지만 사실 프로로서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사로서 초임교사의 자세, 부모를 대하는 태도, 아이들한테 어떤 마인드로 또 임해야 되며 어떤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위생관리,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또 새롭게 리셋해서 배우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 없이 민간은 그냥 아이들하고 함께 선생님이 책임져 줘야 되고 또 퇴근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한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한테 일주일간 서울로 출장 형태로 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또 교통비도 또 호텔 체류비도 거의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야 하는 현세입니다. 연수 일주일짜리 연수도 5, 60만 원짜리인데 또 호텔 체류비에다가 KTX비에다가 뭐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육비를 투자하고 교육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만큼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민간 선생님이 질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그 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또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곳에 일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4년 동안 학교를 다니시면서 전공에 대한 책무성 또 교사로서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대면 수업 9주째부터 우리가 만나는데 또 푸르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으로 또 김민희 학과장님이 또 SK 원장님도 하셔서 또 많은 안내를 해주시긴 하지만 저도 한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취업 안내도 해줄 수 있는 팁을 우리 이분반한테는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대면 수업 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때 아껴두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평가 인증 제도 또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보육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의 하나라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보육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평가 인증을 어린이집에 이제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 인증제를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과 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간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육자의 집으로 가서 보육을 받는 시설인데요. 개인적으로 또는 소수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유아의 수는 20인 미만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보육교정을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담임교사를 한 명을 채용하지 않고 원장 겸임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른 사무를 보면서 이제 옆반 선생님이나 한 그 방 형태로 되어 있는 교실에 교사와 함께 있다면 그 교사한테 아이를 넘기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교사가 아이들을 다 봐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떠맡고 있는 경우도 종종 이제 장학이나 그런 컨설팅을 가서 경험을 하게 되지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이제 전체 보육 아동의 21.4%가 재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 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이고 법인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많습니다. 또 작은 규모가 아파트 단지에 좀 세대가 많으면 막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정 어린이집들이 이제 좀 뭐랄까 운영이 잘 돼서 그런 부분들이 놀이방 형태에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지만 요즘은 이제 애들 출산율 조화로 그렇게 막 더 우후죽순으로 생기진 않습니다만 가정 어린이집의 역할 또 그런 기능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및 정부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지요. 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이제 상시 200인,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내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운영에서 민원을 받고 뭐 골치 아픈 일들을 떠맡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더 뭐랄까 가격 대비 더 저렴하다라고 판단해서 안 만드는 시설들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우리 가까운 나주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생긴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설치 의무에 대한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 이런 기준을 그래서 부과해서 만들어서 이제 벌금을 내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협동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못 믿겠다 해서 부모들끼리 마음을 뜻을 모아서 협동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 또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서 조합의 업무 집행자가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협동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의 유형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보육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그 역사가 새싹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하여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5개 영역의 정책 과제는 공보육, 기반 조성,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제공, 아동 중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사랑 플랜은 보육 정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서 영유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육을 실시하고 부모, 어린이집, 지자체가 신뢰를 구축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아이사랑 플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3차 중장기 기본 보육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하게 되고,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4개 분야 17개 과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국공립어를 확충하고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 평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 연장, 장애 통합 보육,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500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제 법에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아니면 이제 조금 시설이 작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보육 체계 개편은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 보육 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또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게 됩니다.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은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와 보육교사의 적정 처우 보장, 또 교사 1인당 영유아 수 개선, 그쵸. 1대3, 1대7, 1대5, 1대7, 1대15, 1대20. 사실 예전보다 제가 교사할 때보다는 수가 많이 줄었지만 사실 더 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인당 교사가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이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수는 좀 그런데 사실 현실은 아이 수가 줄면 반을 없애거나 합반을 시켜서 교사를 이제 퇴직시키는 경우들이 민간은 좀 있죠.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강화, 상시적 품질 관리, 관련 정보 이런 것들과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간제 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 정보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제 개선 계획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또 어린이집을 제가 한 센터에 2년 정도 근무를 해봤는데요. 이제 보육 전문 요원이라고 하여서 연구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1278개가 강주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어린이집의 뭐 시설 설치 운영 전반적인 것들을 컨설팅하고 도와주는 부분을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경력을 어느 정도 쌓으시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또 그렇게 근무해 보시는 경험들도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육 사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세로맞이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 출산, 그 맞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녀 양육까지 아동 성장 발달에 따라서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로맞이 플랜에서 발표한 보육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직장 여성을 위한 출산 장려 사업으로 육아휴직급여, 평소급여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들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또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또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뭐 이런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한 인증제 활성화, 또 보육 교육비 지원 이런 사업들로 이제 전액을 지원해서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평가 인증 등급할 연계 우수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지하는 부분, 또 영아 돌봄 시장을 제도화해서 돌봄 인력 자격 기준을 강화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다자녀 가정의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무상 보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영호세 자녀를 둔 가정은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부분들이 보육사업의 현황이기도 하지요. 직업훈련 고용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료와 발달에 대한 개선 방안이 또 있고, 또 수요자 중심 보육 정책에 대한 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가 현 정부의 보육 정책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보육 정책을 개편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욕구를 우리가 좀 맞추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